자, 개념쌤 오늘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그동안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이런 것들을 다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앞에가 조금 달라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정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배우기에 앞서서 3학년 1학기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제곱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도 배웠어요. 그리고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뭐였죠? 네, 인수분해도 배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제곱근,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은 다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 내용도 살짝 보겠습니다. 목차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크게 푸는 방법,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을 것이고, 밑에 보면은 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 오늘은 여기 2차 방정식의 중근까지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 개념 내용부터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 한 군데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 위에다가 정확하게 형광펜이나 별표 치세요.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은 0 꼴이 되어야 한다. 제가 항상 방정식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은요, 등호가 있고 미지수 x가 있는 식에서 한쪽으로 다 넘겨줬을 때 그게 x에 대한 다항식이면 된다 그랬는데, 그 다항식이 특별히 2차 식이면은 2차 다항식이면은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2차 다항식 꼴을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써준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 꼴, ax제곱 bx 플러스 c, 얘네들을 다 더한 게 0이다 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가 2차 식이어야 되니까 뭐는 0이 되면 안 되겠어요? 오른쪽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이 상수라는 표현은 별다른 게 아니고 x라는 것도 문자고 a라는 것도 문자인데,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는 각각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고정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문자는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숫자를 대입해보는 미지수, 다른 말로 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래에 있는 예시 볼게요. 둘 중에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요, 아래에 있죠. 2x제곱 넘겨주면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식이 된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1차 방정식이어서 2차 방정식이 아닌 거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해,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푼다. 이 푼다라는 걸 한자로 바꾼 게 풀 해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는 미지수가 있는 등식에서 미지수의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는 그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을 모은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2차 방정식의 해는 x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1차 방정식은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텐데, 그거는 항상 여기와 같이 x는으로 정리했을 때 그 값이 꼭 하나로만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말이 2차기도 하고 해가 두 개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나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나 같은 말이라고, 방정식을 푼다 라는 말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내려보겠습니다. 예제 1번 바로 갈게요. 2차 방정식인 것은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첫 번째 1번 x제곱 살아있죠. 근데 등호가 없네요. 등호가 없으면 얘는 그냥 뭐다? 2차 식일 뿐이다.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이유 써주시고 아니다 표시해놓고 2번 x제곱은 1이다. 이게 2차 방정식인 이유를 정확하게 정의대로 설명하려면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을 넘겼을 때 x제곱 빼기 1은 0이다. 2차식 은 0이다 꼴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죠. 3번 볼게요. 3번은 등호를 기준으로 다 왼쪽으로 넘겨도 x제곱은 살아있고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아요. 4번이요. 4번도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당연히 2차 방정식 되겠죠. 5번 얘는 오른쪽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차 공식이네요.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왼쪽 오른쪽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우변에 둘 다 x제곱 하나씩 있다는 것은 한쪽으로 넘겨줬을 때 지워진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x라는 거 하나만 남아있고 넘겨주면은 1-x는 0 또는 x-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므로 2차 방정식이 아니죠. 6번은 확인해봐야겠는데 좌변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고 x제곱 사라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이어서 틀렸다. 오케이. 밑에 유제 2개 풀어주세요. 네, 잠깐 정지해놓고 풀신 다음에 다 풀었으면 다시 재생해주세요.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기억, x제곱 나올 거고 옆에서 지워질 거 없죠? 맞습니다. 니은, 제곱이 아예 없네요. 2차항이 아예 없습니다. 틀렸어요. 디귿,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냥 2차 식이에요. 틀렸습니다. 리을, x제곱 있고 등호 있네요. 맞네요. 그래서 리을 맞고요. 미음, 왼쪽 전개해주면 x제곱 하나 나와요. 오른쪽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읍, 세제곱이 있네요. 세제곱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봅시다.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2는 x 세제곱 7x인데 x 세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를 봤더니 아직 2차항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 다시 써주면 기억, 리을, 비읍이 되겠네요.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이거는 우리가 비슷한 것들 많이 풀어왔었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고 3x제곱 플러스 1은 a 괄호 안에서 전개 먼저 해줄게요. 완전 제곱식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요. 여기서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정확히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다 넘길 텐데 x제곱의 개수를 괄호 묶어서 쓸게요. 좌변으로 넘겼을 때 3-a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을 먼저 써줄게요.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ax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자 먼저 써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맞다고 아직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x제곱 앞에 개수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은 안 된다 라는 조건을 붙여주면은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에 대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3-a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a가 3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3번 먼저 풀게요. 예제 1번은요. 예제 2번은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거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 말은 다음 2차 방정식들 중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해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그 등호가 참이 되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쓰세요.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게 바로 해의 정확한 의미였어요.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네, 대입 바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했으니까 1이죠. 1 빼기 1은 0이니까 아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제곱이니까 다시 1 돼서
곱하면은 2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네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니은의 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제곱은 어차피 1 될 거고 다시 곱하면 앞에는 5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6 나와요. 플러스 1까지 해주면은 6 마이너스 6이니까 다시 0 되는 거 맞습니다. 리을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제곱이니까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다시 플러스 4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 해주면은 얘는 5 빼기 3이니까 2가 나와요. 그래서 0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예제 3번 먼저 풀고 나머지 유제 풀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한근이 2다 라는 거를 그냥 알려줬어요. 그 말은 2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한 식을 따로 써줄게요. x 대신에 2를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은 4여서 4, 3,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0이다. 따라서 a는 바로 쓸 수 있겠죠. a가 2가 더 빠지면은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제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하세요. 네, 다 푸셨으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제 2-1번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확인합시다. 1 틀렸습니다. 2 빼기 1은 1이에요. 2 넣으면은 4, 4, 2, 8 마이너스 4네요. 틀렸습니다. 3번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3 0 되네요. 3번이 답이겠네요. 나머지도 확인합시다. x제곱 들어가면은 4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4인데 그 밖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앞에서 마이너스 4 나오고 마이너스 10 터무니없이 작네요.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9 빼기 3이니까 6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고요. 유제 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돼 있는데 x의 값이 이미 우리 후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x의 값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5개를 대입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2차 방정식 식을 바로 푸는 방법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식하게 대입하는 거를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식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여서 0이 아닙니다.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1 빼기 2니까 는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해가 맞네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네요. 근데 그건 0이 아니에요. 그럼 해가 아니죠. 또 이제 뭐 남았죠? 1하고 2 남았죠? 1 대입했을 때는 1 빼기 1 빼기 2여서 그것도 0이 아닙니다. 2 대입했을 때는요 4 빼기 2 빼기 2니까 0이 맞네요. 그래서 1하고 2 두 개가 해가 됩니다. 따라서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써놓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라는 거는 x가 몇일 때 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여기 주의하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라고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 또는 이란 글씨가 쓰기 싫으면은 영어로 or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유제 두 개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이다. 그걸 통해서 a를 구하여라. a 숨겨놓고 방정식의 근 알려준 거죠. 그럼 대입하면 될 테니까 대입해서 a에 대한 식 씁시다. 9 플러스 9 빼기 a는 0이다. 따라서 a는 18이다. 바로 구할 수 있죠. 밑에 것도 3, 3, 9, 2, 18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이다. 따라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3a 플러스 9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 정도 단순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 4일 때 근을 두 개나 알려줬네요. 그럼 식 두 개 쓴 거 맞나요? 3 대입한 거 쓰고
4 대입한 거 썼어야 됩니다. 처음에 3을 대입했을 때는 어떤 식이 나오냐?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럼 4를 대입했을 때는요, 16 더하기 4a 플러스 b는 0입니다. 근데 구하라고 한 거는 이제는 a랑 b 값이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아래 식에서 위의 식 빼주는 가감법 이용해 주시면 7 플러스 a는 0이어서 따라서 a 값 먼저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다시 대입해 가지고 9-21 플러스 b는 0이어서 b는 1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방정식을 직접 단순하게 무식하게 대입해봐서 그게 진짜 해가 맞는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많이 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인수분해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목표지 복잡한 인수분해를 푸는 게 목표인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운 인수분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을 좀 보시면은요, 대문자 A, 대문자 B를 지금 그냥 A, B 연달아 썼다는 건 걔네가 곱해졌다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0이다 라는 것은 우리 두 숫자를 곱하면은 A라는 거랑 B라는 거를 곱해서 0이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말. 다시 얘기하면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말이에요. 꼭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문자 A, 대문자 B라는 거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 열심히 풀었던 인수분해의 결과물이에요. 이 대문자 A, 대문자 B를 하나의 식으로 본다면은 두 식이 곱해서 0이다 라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밑에 볼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부터 읽읍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정리한다 라는 건데, 이쁘게 쓰겠다는 거예요. 식을 는 0을 기준으로 한쪽을 다 몰았을 때 그 다음 단계는요, 좌변 0을 기준으로 한쪽을 다 몬 거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에 있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식이 아래에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ab 곱한 게 0이다의 성질은 뭐였죠? 이거를 a, 이걸 b라고 봤을 때 둘이 곱해서 0이다 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를 쓸 때는 또는이란 표현을 꼭 써야 됩니다. x는 알파 이거나 x는 베타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알파 베타라고 읽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바로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나 인수분해 잘해 해놓고 이걸 미리 인수분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는 0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는 0을 만들어줘야, 이걸 왜 만들어야 되냐, 나중에 둘이 곱해서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는 0 만들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곱한 게 0이다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둘이 곱해서 0이려면은 앞에가 0일 가능성도 있고 뒤에가 0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뒤에가 0이려면 x가 1이겠구나. 그래서 답을 x는 마이너스 2 또는 5r 또는 x는 1이다 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밑에 있는 예제 바로 풀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친절하게 돼 있네요. 그럼 첫 번째가 0이거나 두 번째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오라는 거는 해를 구하시오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줘야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오른쪽에도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바로 풀면은
첫 번째 괄호가 0이 되려면은 이거 잠깐 생각해보면 2x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x 입장에서는요 1 넘겨주고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괄호만 봤을 때 x 앞에 숫자가 붙었을 때는 분수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오른쪽 괄호 봤을 때 x는 3분의 1 되는 겁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확하게 괄호 안이 0이 되게끔 하려면 x가 몇이어야 되는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3, 4, 5, 6번도 볼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 우리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공통인수 보이죠? 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4는 0입니다. 그럼 얘는 뭔가 모양이 다른데요? 하지 마시고 x 하나도 괄호로 생각하시면은 두 개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0이거나 두 번째가 0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x가 0 또는 x 플러스 4가 0이겠구나 생각해서 따라서 얘는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4다 라고 쓰면 괜찮습니다. 오른쪽 거 볼게요.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러면은 마일마오 하면 될 것 같아요. x-1, x-5 곱한 게 0이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5 무조건 두 번 써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얘도 인수분해 해야겠죠. 1, 2, 2, 1 하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해서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해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분의 1이다. 어떻게 한 거죠? 이거 x 플러스 2라고 보고 2x 마이너스 1이라고 봐서 위에가 0이려면 마이너스 2 아래가 0이려면 2분의 1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얘는 왼쪽 거 인수분해 할 게 아니라 오른쪽 게 아직 안 넘어왔죠. 그래서 넘겨주고 생각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7x 플러스 12는 0에서 3, 4 나눠주면 될 것 같으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0이다 한 단계 써주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4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거 두 개 다 풀겠습니다. 네, 다 푸셨으면은 같이 볼게요. 인수분해 돼 있네요. x는 는을 쓸 필요는 없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이런 거 쓸 때도 사실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를 굳이 그렇게 쓴 이유가 항상 우리는 숫자를 작은 것부터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플러스가 먼저 나온 이유는 이거에 대한 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작죠. 더 작아요. 작은 수부터 써주는 습관을 들이려고 항상 인수분해 할 때도 그 해 입장에서 작은 수가 왼쪽에 가도록 쓰는 걸 노력해야 됩니다. 오른쪽도 바로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요. 여기 7이에요. 당연히 왼쪽이 음수니까 더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 써준 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켜오는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는 게 나중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프를 그리거나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그래서 답을 써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x는 7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푸셨죠? 2x로 묶는 게 맞죠?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4분의 1. 이 앞에 있는 2가 곱해졌다고 해서 2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2가 곱해져 있든 말든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하려면 x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른쪽도 인수분해하면은 7, 8 나눠주면 되겠네요. 8에 마이너스 붙어서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8 되겠습니다. 아래 거 넘겨줘야겠네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1, 3, 1, 1 해줘서 아래쪽에 마이너스 붙어야겠네요. 답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1 되겠네요.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항상 작은 수를 왼쪽으로 쓰지만 연습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6번 보시면은 정리해주고 왼쪽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어서 2, 3 항상 작은 수를 먼저 쓰는 겁니다. 작은 수 쓰고 그때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야 되네요.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도 푸셨나요? 두 2차 방정식을 모두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밑줄 치고 씁시다.
모두 참이되게 하는 x의 값, 이거는 조금 좋은 말로 공통으로 갖는 공통 인수란 말 대신에 참이되게 하는 x값은 용어가 뭐였죠? 바로 방정식이 해였죠. 그래서 공통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해를 찾는 문제예요. 그거는 인수분해까지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은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8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x 7, 8, 56 되겠네요. 그때 8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고 7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8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공통 인수가 보이네. 나는 공통해를 찾아 그랬는데 공통 인수가 보여요. 어차피 같은 말이죠.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그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니까 아, 공통해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이겠구나. 이것만 바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중근이라고 용어가 나와 있어요. 중근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중근은 중자가 우리가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거울 중자예요. 이게 중복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중복된 근이에요. 얘는 중복된 근이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내용 읽읍시다. 2차 방정식의 중근,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되어서 서로 같을 때 이 해를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한다. 중근이란 말이 용어 설명되어 있던 거예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지금 등식에서 방정식에서 좌변에 해당하는 2차식은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제곱은 0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같은 거의 제곱을 같은 것끼리 곱했다라고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같은 말이에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근데 x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다 라는 말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x는 1이다 까지만 쓰면은 좋겠지만 괄호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중근. x는 1이라는 해를 갖긴 갖는데 얘는 왜 하나냐면 중근을 갖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인 건가요? 하나인 건가요? 중근은 근이 하나라는 걸까? 두 개라는 걸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개입니다. 두 해예요. 같은 거지만 두 개로 세는 거예요. x는 1, x는 1 이렇게 중복된 근이다 라고 괄호 써서 정확히 표시하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라는 거는 같은 해를 두 개를 가졌다는 뜻이지 해를 한 개만 가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꼭 써 놓으세요. 중근은 해가 한 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긴 두 개인데 그게 같을 뿐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위에서 예상했다시피 뭐가 나오면 완전제곱식 모양이 나오면 항상 중근이 나와요. 왜? 괄호 똑같은 걸 곱해진 거는 즉 완전제곱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보자마자 눈치채는 거는 인수분해할 때 많이 했었고 억지로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 이 b가 이거 앞에 있는 거 a랑 맨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어느 정도 조금 숫자를 바꿔주면은 완전제곱식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b가 가운데 있는 거에 절반 나눠서 그거의 제곱이 된다면은 맨 앞에 1일 때 한정이지만 보겠습니다. 예제 5번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지금 중근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다 완전제곱식이겠죠? x-3의 제곱이고 그게 0이려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해는 x는 3 그리고 쓰자고요. 중근.
오케이. 두 번째, 얘는 x-5의 제곱일 테니까 그게 0이라는 것은 x는 5 중근이라는 해를 갖는다. 또 밑에 있는 거 x 플러스 6의 제곱이네요. 얘는 x는 마이너스 6 중근을 갖는다. 4번도 얘는 넘겨줘야겠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어서 따라서 x는 2분의 1 중근을 갖는다.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예제 6번 먼저 보고 올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같은 말은 0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다 넘겨줬을 때 그 왼쪽에 있는 이 2차 식이 정확히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a가 몇이야겠구나 생각해보면은 맨 앞에는 1이니까 보지 마시고 6의 절반 나눠주면은 그 값이 3이죠? 그럼 3의 제곱을 해주면은 a가 9가 되면은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될 것 같아. 그래서 a 값은 9고요. 그때 중근을 구하시오라고까지 했으니까 인수분해 다시 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일 테니까 x는 마이너스 3 중근을 갖는다 까지 쓰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얘 또한 가운데의 절반 보면 마이너스 7이죠. 그거의 제곱은 49예요. 그래서 a는 49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고 어떤 중근을 갖느냐, x-7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될 테니까 x는 7이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위에 유제, 아래 유제 풀겠습니다. 네, 지금 배운 대로 바로 풀어주시고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는 0까지는 써주고 x는 마이너스 2 중근 갖는다. 오케이? 오른쪽 거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x 4가 되면 되겠네. 그리고 중근을 갖겠네. 쓰자는 거예요. 생략하지 마세요. 처음 배울 때는 생략하지 마세요. 오케이? 3번 얘는 x-6의 제곱일 테니까 는 0이어서 x는 6 중근을 갖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에서 얘도 앞이 9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 쓸 수 있죠. 3x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은 앞뒤 곱해서 2배 주면은 마이너스 12가 맞으니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은 x는 3분의 2라는 중근을 갖겠구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볼게요. 중근을 가질 때 a값 중근 구하는 거 다 했죠. a 4면 되고요. x는 2 중근 가져요. 오케이, 얘는 16이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 중근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끊기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풀어주는 것만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로 내줄게요. 오케이, 지금 5번 실력 업 돼 있는 거 같이 풀겠습니다. 얘는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알파일 때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문제 먼저 쓰세요. 다 쓰란 말이 아니고 중요한 힌트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알파 이 말을 써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알파를 대입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4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은 모양 맞추기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모양을 맞춰주면은 이 양변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될 거예요. 옆에 10이 되면 되니까 양변에 9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0은 지금 양변에 더하기 9를 해준 거니까 우변에도 더하기 9 해줘서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9가 됩니다. 따라서 9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특별하게 봐야 될 거는 공통해 아까 얘기했었고요. 중근을 갖는 거 완전 제곱식인 거 찾는 거죠. 실력업 10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중근을 가질 때 눈으로만 볼게요. 얘는 20-a가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면 되니까 이게 25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5 벌써 찾았네. 오른쪽 것도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a를 방금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5라고. 그럼 대입해보면 2 되니까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럼 6x에 대응하는 완전제곱식 상수는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그래서 b도 9라는 걸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금방 풀 수 있고 적응이 안 되셨더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개념세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센으로 넘어갈게요. 자, 센 8단원 2차 방정식 유형이 11개까지 있는데 유형별로 문제 한번 가볍게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1번 2차 방정식을 고르는 거 우리 대표 문제는 개념센에서 했으니까 살짝 넘어가시고 844번 한번 볼게요. 식 간단하게 쓰시고요. 노트에다가 844번 번호 쓰고 식 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a값이 아닌 것. 아까 개념쌤 풀 때는 이거 다 정리해줬죠? 근데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과 방법만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변의 x제곱의 항은 개수가 a밖에 없어요. 우변에는요 x제곱의 개수가 1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같으면은 이항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은 2차 방정식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 아니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 4번이에요. 이런 거를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이거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유형 2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대입할 수 있다. 대입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이용할 수 있다. P라는 거를 지금 여기다 대입한 꼴을 여기다 쓴 것 뿐이에요. 별로 어려운 모양은 아니고 그냥 대입했으니까 저렇게 나온 것 뿐이고 845번은 눈으로만 보시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거 직접 대입해서 0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숙제 때 풀어보시고요. 넘겨서 자 848번이나 849번 보시면요. x의 값이 뭐뭐일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정수일 때 3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1, 0, 1 3개일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3개 다 넣어봐서 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다고 해서 인수분해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 안에 만족하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걸 안 읽고 그냥 푼다? 그럼 일단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1, 3, 1, 1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것만 보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1 하면은 해 다 찾았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x의 값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만 넣어서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범위에 맞긴 해도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849번도요. 앞에부터 조건이 주어진 거야. 자연수 x 이 앞에 있는 세 글자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수 x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부등식까지 써있네요.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우리 2학년 시험 범위 때 했으니까 넘겨서 풀어주면은 2x 작거나 같다 6 그러면 x 작거나 같다 3보다 근데 뭐다? 자연수 x라 그랬어요. 그럼 둘이 같이 얘기해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자연수 뭐가 있지? 1, 2, 3 3개구나 미리 찾아놓고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근데 풀 때 이미 3개밖에 안 되니까 후보가 3개밖에 안 되는 거는 충분히 대입하고도 남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잘한다고 해서 그냥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이다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는 2랑 마이너스 3 되겠네 하시면은 바로 틀린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3이 안 되잖아요. 왜? 후보가 1, 2, 3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하시고 문제를 앞에서부터 주어진 조건을 차근차근 하나씩 써 놓으세요. 그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오케이? 숙제를 할 때 주의하시고 유형 3번 x라는 거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2
빼기 a 빼기 2a 플러스 1는 0이다. 미지수 문자 있고 등호 있네요. 이거 a에 대한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a는 상수라 그랬잖아요. 정해진 값입니다. 그 값이 몇인지 찾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에 대한 그냥 하나의 항등식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851번, 52번, 53번 중에는 853번도 한근이 주어졌을 때 대입하고 한근이 주어졌을 때 대입해서 a, b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굳이 같이 풀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유형 4번도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한근을 주어주긴 했는데 값을 안 주고 괜히 또 알파라는 모양으로 준 거예요. 그 알파라는 거를 두 군데 다 대입을 해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다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1번 맞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은 2번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일단 여기 전체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리 좀 바꿔주고 양변에 7 더해주면 2번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 3, 3, 4, 5번도 비교하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자주 나오던 형태죠. a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이 0이라는 이 등식이 주어졌을 때 양변을 알파로 나눠도 되고 나눴을 때 모양을 미리 예상하고 마이너스 5알파만 넘겨줘서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은 5알파다 에서 나누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은 5라고 바로 나오죠. 이런 거는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눈을 많이 익혀 놓으셨다면은 뒤에 푸는데 많이 유리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모양 맞추기는 계속 나오겠죠. 856번도 바로 예상 가시죠. 이거 4x 넘겨주고 알파 대입해서 쓰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알파 될 거여서 알파 나눠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끝났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얘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냥 알파 대입해서 이 식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지금 봤더니 1 플러스 알파를 바꿔줄 수도 있고 알파 제곱 분자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 오른쪽 모양을 봐니 알파 제곱은 하고 나머지 넘겼더니 결국은 여기에서 분모랑 분자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입해봐도 어차피 같으니까 1 될 거고 그럼 여기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를 정리할 때는요 또 위의 식에서 모양을 바꿔올 때 알파라는 것만 넘겨보는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 빼기 1은 알파다 라고 되니까 알파 대신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위아래 같은 모양 만든 다음에 약분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858번은 지금 번호 쓰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고 저랑 같이 풀겠습니다. 자, 같이 풀겠습니다. 지금은 괜히 주어진 모양 조금 어렵게 해놨고 넘겨주면은 x제곱 근데 여기서는 7x를 넘겨줄 거예요. 그럼 는을 기준으로 4x가 되겠죠. 1 넘어와서 플러스 1 될 텐데 왜 이렇게 해줬냐? x 나눠주면 모양이 깔끔해지니까. 오케이? 근데 알파를 대입하지도 않고 그냥 나눴죠? 사실 이거는 알파를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모양 맞춰놓고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4라는 값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양변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16이라는 식이 나와서 2를 넘겨주면은 14가 되겠다. 그래서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분의 1은 14가 되겠습니다.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14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볼게요. 인수분해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0이거나 두 번째가 0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넘길게요. 넘겨서
862번도 눈으로만 한번 봅시다. 두근 중 2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근을 2차 방정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5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때 얘도 만족시키는 근 공통근이라는 거예요. 공통근은 똑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은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아닙니다. 정확하게 5인 거예요. 오케이? 근은 5인 거니까. 다른 한 근은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아까 얘를 만족시키는 거 말고 다른 한 근은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오케이? 괜히 여기서 베타를 막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글말은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서 다른 한 근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는 앞에서 인수분해 많이 했으니까 조금 넘겨서 상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869번 먼저 푸시고 같이 풀게요. 네, 다 푸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근데 한근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4 괄호 열고 2a-1 그리고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까지 쓰고 괄호 열고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요. 좀 전개해 줍시다. 앞에 거 풀어주면은 8a-4 뒤에 거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 정리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2차항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3은 0이다. 마이너스 다 곱해줘서 2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은 0이다.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1, 2, 3, 1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1는 0이다 라고 해서 a는 3 또는 a는 2분의 1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둘 다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봅시다. 맨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얘는 무조건 일단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면 안 돼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0이라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a는 3만 지금 되는 겁니다. 상수 a 값은 정확히 3만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3이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애초에 처음부터 숨겨져 있었다.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얘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오케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유형 7번도 볼게요. 2차 방정식 한근이 주어져 있을 때 또 다른 한근을 b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라. 이거는 한근 대입하면은 a밖에 없는 식이기 때문에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a 값을 다시 대입해서 a가 몇인지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그걸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은 x는 b라는 근을 찾을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한근이 x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풀어줄게요. 플러스 11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5는 0에서 a 값이 3이라고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쓸 건데 x제곱 플러스 a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6x a에다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8은 0이다. 근데 이게 어차피 한근 뭐를 가졌다? x는 마이너스 2를 가졌다. 그럼 괄호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x 플러스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한근은 x하고 뭐가 올까? 곱해서 8 돼야 되니까 플러스 4겠네요. 그래서 다른 한근은 x는 마이너스 4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미리 예측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a랑 같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서는 쌍문제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풀게요. 874번, 875번. 네, 두 개 다 푸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얘도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미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체크해야지. 그럼 얘가 0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데 두근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b라고 했다는 것은 2를 대입해서 a값 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2라는 거 이거에 해다라는 거를 통해서 뭘 할 거다. 대입해서 4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은 2차항부터 마이너스 2a 제곱 1차항 4a 있고 2a 있고 그러면은 플러스 6a 나머지 상수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2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 쓰면은 는 0이겠네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죠. 여기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이다 할 텐데 뭐는 안 된다. 얘는 0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2라고 쓰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a2 구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러면은 2 대입해서 원래식을 다시 써야겠죠. 주어진 식은 2 대입해가지고 a 대신에 2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2 대입하면은 3이 6 되겠네요. 그럼 걔는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따라서 두구는 2 또는 3이겠네요. 3 들어가면 되겠네요. a값 2였고요. b 3이네요. 답은 6이겠어요. 넘어갈게요. 875번도 푸셨죠? 얘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 주어졌고 그걸 대입하면 a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a는 뭐가 되면 안 돼?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생각하고 풉시다. 먼저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뭐가 된다?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에서 a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때 2를 다시 또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래서 b 값도 구할 수 있다. 얘가 x는 4라는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 a, b 값 다 찾았으니까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의 곱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a 대입해서 2x제곱 마이너스 9x b 대입해서 4는 0이다.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주면은 마이너스 x는 8 또는 x는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두근의 곱은요 둘이 곱하면 될 테니까 곱은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유형 8번 근의 활용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근이 큰 근이 2차 방정식 아래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근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건 인수분해에서 둘 중에 뭐가 큰 근이에요? 1, 4 중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x 입장에서 쓰면 x는 1 또는 x는 4일 테니까 그 중에 큰 거는 x는 4죠. 그걸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4, 4, 16 빼기 4 빼기 a는 0이다. a는 10이 되겠네요. 충분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중근, 오늘 배운 마지막 파트였죠. 2차 방정식 중근 같지 않는 거,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 찾아라. 충분히 한쪽으로 정리해서 찾을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조건, 얘는 얘 하나를 상수항으로 봐야 됩니다. 상수항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2가 있으면은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2의 절반은 1이니까 그러면은 그 1의 제곱은 얘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2k가 1이다. 2k는 4다. k는 2다.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 방금 개념센에서도 다 풀었고요. 충분히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 마지막 유형이네요. 두 2차 방정식 공통인 근을 구하시오. 이거 각각 인수분해만 한 다음에 공통인수 찾아서 걔네만 보고 근 쓸 수 있다고 방금 얘기했었고요. 894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호 쓰고 먼저 풀어보세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은 공통근 찾으라는 거네요. 근이라는 말이나 해라는 말이랑 같다 그랬어요. 그때 먼저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m을 알려준 거예요. m이 몇이 돼야 됩니까? 그냥 4가 돼야겠죠. 이미 먼저 알려준 겁니다. m은 4예요. 그래서 양쪽에 대입했더니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입니다. 오른쪽은요 x제곱 2x제곱 3, 4, 12 플러스 1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7은 0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x 마 3 x 마 7는 0이다. 오른쪽은요 인수분해 되나요? 7을 위에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14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7 2x 플러스 1은 0이네요. 그럼 공통근 찾았죠? 어디? x 마이너스 7 둘 다 0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x 값은 7이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